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봉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의 백민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와 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생각하는 손해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회사를 다니던 남성분께서 업무차 방문을 할 때가 있어서요. 사장님이 운전을 하고 이분은 직원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 옆에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도 신호를 잘못 보고 다른 차도 신호를 잘 못 보는 바람에 쌍방과실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정작 이 사장님 차에 조수석에 탔던 이 직원분이 제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산재로 치료를 받고 초과 손해는 교통사고로 받기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우측 편마비 상태가 되셨고 교통사고 소송에서도 개호인 하루에 0.5인 감정 결과가 나왔고 1심 판결 또한 당연히 우리 피해자는 무과실에 앞으로 평생 0.5인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보험사의 항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이 사건은 항소 들어올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는 게 맞지 라는 좀 그런 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은 당연히 1심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보험사가 항소가 들어온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보험사의 항소 이유를 보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호의동승이래요. 일단 호의동승을 설명을 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그 운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는 게 있다면 과실상계하는 것처럼 배상액을 깎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10%, 20%, 30%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도 원래 이 업무에 가야 되는데 본인이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사장님으로부터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았으니까 그 이익의 정도, 즉 쉽게 설명드리면 공짜로 얻어 탔으니까 그 이익의 정도를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걸 보고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장님이 요청해서 그 차에 따라 타서 출장 업무에 갔다고 해서 이걸 근로자가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고는 피해자가 탄 차량과 다른 차량이 서로 같이 잘못을 해서 발생한 사고고요. 우리 피해자는 조수석에 안전벨트 잘 맨 채로 앉아 있었을 뿐인데 다른 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의 원칙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저희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과실도 호의동승의 이익도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보험사가 아니다. 피해자한테도 과실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병비 부분입니다. 이분은 뇌출혈로 우측에 편마비가 남은 분이고 앞으로 평생 0.5인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법원의 감정의사도 그렇게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항소를 하면서 하는 말이 보통 간병비를 가해자가 대줘야 하는 다른 경우보다 이분의 상태가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완전 마비가 아니고 편마비니까 조금만 더 운동하고 재활 하면은 더 좋아진다. 그래서 0.5인의 개호인을 평생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 주장은 0.5인 몇 년 한시적으로 인정하거나 평생 인정할 거면 하루 0.25인 수준으로만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저희가 보험사 주장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반박해야겠다. 저거는 저렇게 반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간병비 주장을 보고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를 저쪽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겁니다. 우리 피해자는요. 물론 사지마비 환자분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혼자 걷지도 못하고요. 보행기에 의지해서 집안에서 한 3-4발자국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옷도 못 입어요. 밥은 차려주면은 왼쪽 손으로는 먹을 수는 있습니다. 화장실은요, 부축해서 데려다 주면은 볼일을 보고 한 손으로 뒤처리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침대로 돌아오려면 부축 받아야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산책도 나갈 수 있고요. 외출해서 바깥 햇빛도 쐬야 되고 이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라고 해서 그냥 집에 누워만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환자가 아예 못 움직여서 간병인이 이렇게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혼자 무슨 행동을 할 때 위험하니까 옆에서 감독이나 보호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 못한다고 항소를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 즉 2심 판사님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을 해주셨고요. 보험사는 상고까지 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끝나서 다행이지만요. 저희가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험사가 생각하는 범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로 많이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와 의견 합치가 잘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또한 피해자의 현실적인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보상가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